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경영학의 이제 장르별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데 바로 1장이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작년 기출문제 분석에서 봤지만 경영학 기초가 7개, 마케팅의 7개. 이 영역이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출제 빈도가 높다 하는 얘기가 돼서 특히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쪽에서 봤을 때는 마케팅은 여러 가지 군수 물자나 이런 물류의 흐름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경영학이기 때문에 경영 기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느냐 하는 양력. 그래서 거의 군무원 시험은 마케팅하고 경영학 기초 이 분야가 굉장히 중심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기출문제 풀 때도 거의 7개 25문제 중에 거의 절반이 마케팅과 경영학 기초란에서 나왔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며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우리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 마케팅. 일반적으로 마케팅이 뭐냐? 그럼 우리는 얼핏 물건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범주를 넓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다 할 때 마케팅의 정의는 바로 니드와 완트의 차이점이다. 니드와 완트라는 두 가지를 갖다 충족해주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마케팅이다.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여기도 나오지만 니드와 완트라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죠. 내가 뭔가 필요하다. 그럼 그걸 갖다가 사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욕구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느끼면 니드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어디 되죠? 그녀의 집 앞을 걸어가더라.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욕구에 대한 하나의 필요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케팅은 좀 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OT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니드와 완트는 이 니드는 1차적인 욕구죠. 1차입니다. 근데 여기는 2차란 말이야. 충족하기 위한 2차 단위란 말이야. 1차와 2차라는 두 가지가 이렇게 연이어지는데 니드는 국경이나 모든 문제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배고프다. 한국인만 있습니까? 미국인도 배고픕니다. 러시아인도 배고픕니다. 니드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결핍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그 욕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경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다음에 미국인의 경우는 햄버거, 치즈.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니드와 완트의 어떠냐면 차이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 디퍼런스. 영어로 말하면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차이를 조정해주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일어나는 차이점을 조정해준다. 이제 물건을 한국 사람에게만 파면 마케팅이 아니야. 한국의 음식을 미국인이 먹도록 한다.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디퍼런스를 조정해주는 역할이다. 이까지가 뭐가 되느냐? 현대적 마케팅 개념의 중요한 이야기죠. 니드와 완트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의 관점을 변화를 유도해서 바로 어디 되느냐? 물건을 사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보통 1차다. 이럴 때 니드는 1차입니다. 욕구는 뭐냐 그러면 2차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이야기는 1차는 좀 더 추상적이라면 2차는 뭐가 되죠? 구체적이다. 배고프다. 이건 추상적이죠. 또 예를 들어서 뭔가 춥다. 이건 바로 이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럼 실제적인 입장은 욕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체적이다 말이에요. 구체적. 그래서 이 구체적과 추상적인 두 가지에 바로 뭐가 되느냐 일어날 수 있는 차이를 이제 극복해서 자기 물건을 사게끔 한다. 여기는 이제 뭐뭐를 하고 싶다. 그럼 요거는 뭐뭐를 하고 싶다가 필요입니다. 뭐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걸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충족하는 게 뭐가 되죠? 충족이 뭐가 되느냐? 욕구다. 배가 고프다. 그럼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요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필요는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죠? 1차 추상적이다. 2차는 뭐가 되죠? 구체적인 욕망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예를 들어놨는데 배고픔이나 우리가 추위는 뭐가 되죠? 생리적 필요를 얘기하죠. 배고픔 추위는. 그럼 뭐 되죠? 음식이나 난방기구.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욕구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1차는 바로 추상적인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에브리원의 경우라면 이제 여기는 뭐냐?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
이거는 어떠냐? 스페셜.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며 뭐뭐 하고 싶다. 뭐가 되죠? 필요. 뭐뭐 하고 싶다. 필요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뭐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갖다 얘가 바로 필요한 충족을 갖다 하는 게 뭐가 되죠? 욕구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고 1차, 2차. 요 1차, 2차. 2차는 필요하다.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게 욕구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도 배고프다. 이건 바로 필요입니다. 또 아니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식욕. 교육을 받으면 되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1차적인 기본은 뭐가 되느냐? 뭐 하고 싶다. 그럼 욕구는 뭐가 되죠?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스페셜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거, 추상적인 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 2차는 뭐가 되느냐? 욕구는 바로 구체적인 거, 스페셜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수요란 말이 나옵니다. 수요. 수요는 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니드와 만약에 욕구라는 두 가지가 있어서 뭐를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어요. 필요의 욕구에 경제적인 내용이 추가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걸 갖다 필요와 욕구를 느껴서 실제적인 어떤 제품, 이 제품을 갖다가 돈 주고 우리가 돈과 제품이라는 이야기, 머니와 제품을 갖다 해야 되느냐?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 기보와 테이크라는 얘기가 일어나죠. 기보와 테이크라는 얘기가 일어나죠. 이걸 뭐라 그러죠? 살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유효수요. 바로 이제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 이제 실제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요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말이 되죠. 수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제품을 가진다. 그런 단계를 디맨드 수요라고 불러주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수요의 대상이 되는 제품. 여러분들 잘 아는 제품은 상품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굿과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서비스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상품과 그다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서비스를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서비스를 얘기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 우리가 바로 제품이라 불러준다 하는 얘기인데, 제품에서 특히 알아둬야 되는 건 마케팅 근시안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소비자가 좋아하는 물건을 모르고 무조건 생산을 한다. 그럼 이건 뭐야 되느냐? 나중에 궁극은 망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50년대 미국에 뭐가 되느냐? 철도 회사는 무조건 수송만 생각했습니다. 수송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이동만 생각하며 그냥 뭐 운임료를 가지고 아니면 뭐 철도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용량을 가지고 이런 거에 고민을 했다 이거죠. 근데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소비자는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철도보다도 더 뭐 소형 자동차라든가 이동하되 철도가 아닌 어떤 이야기.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갖다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언젠가는 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짧은 시야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 무너진다. 대표적인 예가 1950년도 철도 회사가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만 신경 쓰며 뭐 소량의 차라든가 가족들끼리 이제 즐기며 가는 이런 자가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만약에 진행하면 그 회사는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1950년대 철도, 미국의 철도 회사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의 의견을 충족시키지 못하다가 소형차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물로부터 일본의 예를 들어서 항공기나 뭐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철도가 이제 어떻죠? 바로 왔을 때 아주 1등 기업에서 2등이나 3등으로 몰락하는 경우를 봤다는 것은 소비자가 바라는 내용,
소비자가 바라는 내용의 물건을 만들어줘야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면 무너진다 하는 게 바로 마케팅 근시안이다. 마이오피아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제품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용과 가치와 만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효용, 그런 거는 어떤 물건을 썼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잼관리 쪽에 가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똑같은 사과지만 하나의 사과를 먹을 때 첫 번째 먹는 사과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똑같이 반복해서 먹으면 나중에는 만족감이 떨어진다 하는 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이다 하는 말을 쓰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용의 이야기는 남녀의 사랑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첫 만남, 가슴 설레고 엄청나게 의외되죠. 첫 손을 잡았을 때 남녀의 사랑이 정말 어떻습니까? 효용도가 높죠. 그러나 같이 살고 또 친해지고 차츰차츰 가다 보면 효용이 체감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런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을 어쩔 수 없이 겪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 사랑했던 기억, 처음 사랑했을 때 기억을 오래 간직하며 서로가 사랑을 이어간다면 노후에도 좋은 아름다운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효용이라는 건 만족감. 그다음에 가치. 가치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나 효용을 갖다 실제 돈을 얼마나 취급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만족감. 여기 이제 우리가 도표를 그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도표를 그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려봐라 그러면 효용이 있다. 효용이 있다. 그러면 효용과 그다음에 뭐 예를 들느냐 그러면 가치라는 얘기가 있죠. 가치는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가치는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벤처를 갖다 우리가 하나 샀다. 벤처 30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벤처를 갖다 우리가 샀는데 만약에 벤처 300이란 차를 2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말이야. 그러면 벤처 300에 대한 이야기가 2억을 줬을 때 그 만족감이 2억을 줘도 정말 만족해.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만족입니다. 300이 오히려 2억 준 돈보다도 더 만족감이 크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만족한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벤처 300이 2억을 줬는데 불만족스럽다. 너 비싸게 줘서 그만한 가치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불만족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효용이라는 이야기와 가치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두고 등호가 어떻게 되느냐, 등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만약에 벤처 300이 2억보다 더 많은 어떤 만족을 준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효용. 좋다. 계속 고잉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억 준 게 아깝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죠?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탈락이 일어나더라. 초이스의 변화가 일어난다. 일종의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효용, 가치, 만족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등호가 어떻게 되죠? 효용이란 말과 가치란 말을 갖다 두고 이렇게 되면 계속.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갔다 이러면 이제 물건을 갖다 사는 초이스의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교환이란 말이 나오죠. 교환. 교환이란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교체하는 거. 기브와 테이크. 기브와 테이크를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건과 제품과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주고받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는 말이 될 때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환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제품과 상품과 그다음 뭐가 되느냐 또는 아니면 서비스가 있다면 이 서비스를 여기에 돈이라는 제도를 주면서 서로가 뭐가 되느냐 교환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환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런 교환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C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RM은 바로 뭐가 되느냐 고객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고객과의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항상 만족을 갖다 느끼는 이야기가 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를 알아둬야 될 게 CRM에는
바로 컨슈머 릴레이션 마케팅이다 하는 말을 써서 관계 유지라는 말을 쓰죠. 이 관계 유지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되죠? 고객의 자료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고객의 정보, 이 고객 정보를 갖다가 왜 되느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관계 유지의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교차 판매라는 얘기를 갖다 알아둬야 됩니다. 교차 판매. 이 교차 판매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다.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보험과 자동차,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의 판매와 보험을 갖다가 가입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느냐? 반드시 필수적이죠. 자동차를 누가 샀다 그러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자동차와 보험 가입은 어떻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교차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동차 산 사람은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산 경우에 일어나는 이야기. 이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교차 판매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차 판매를 알아라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고객과의 어떤 신뢰관계, 고객과 신뢰관계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CRM이라고 얘기한다. 고객과의 관계. 자,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 관계를 갖다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관계라고 얘기하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생애 고객이란 말을 갖다가 생애 매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중고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경우는 생애 매출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30대쯤 되면 자동차를 하나 가지겠죠. 30대 후반 되면 40대, 50대, 60대 이래 갈 때마다 한 번 고객 관계를 가지면 10년마다 차를 바꾼다 그럴 때마다 옛날에 내가 구입했던 사람 하고 우리는 찾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생애 고객이다 이렇게 말하고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평생 고객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생애 매출이란 말을 갖다 쓰더라 이거죠. 평생 동안 팔아줄 이야기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번 고객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이 10년마다 즉 차를 살 때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다 보면 그 사람의 매출액을 우리는 생애 매출이다. 뒤에 인사관리 가면 평생 돈 월급 받는 걸 갖다 뭐라 그러죠? 생애임금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생애임금, 생애매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관계 유지에서 알아야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료를 갖다 얘기하고 교차 판매라는 이야기는 자동차를 갖다 산 사람이 보험을 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관계는 교차 판매라고 얘기하며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얘기하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한 고객은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영원한 고객으로 계속 반복해서 자기 회사에 물건을 사게끔 할 때 우리는 CRM이며 생애 매출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마케팅 그러는 얘기인데 마켓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사고 파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갖다 우리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주는 교환의 장소. 잠재적 고객도 왜 되느냐?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잠재 고객까지도 앞으로 왜 되느냐? 물건을 살 사람들 유효 수요. 이걸 갖다 우리는 시장이라고 불러주더라. 물론 뭐 남대문, 동대문 시장 이런 시장 구체적인 것보다는 바로 시장이란 말은 필요와 욕구에 의하여 언젠가는 교환에 참여할 사람들, 잠재적 고객을 갖다 우리는 시장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고 마케팅에 ing가 붙으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마케팅에서 장기적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요 공급 이런 걸 갖다 알아서 가장 의해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사고 파는 거 제품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돈을 갖다 주면서 제품과 돈을 주며 실제 거래가 일어날 때 실제 거래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마케팅이라고 말하더라. 초이스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란 말은 잠재 고객 전부까지도 의해되느냐 그러면 시장이라고 우리가 보고 마케팅은 실제로 돈을 주며 술적 기부와 테이크가 일어나는 실제 거래를 갖다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정의를 마케팅에까지 알아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계, 수요의 관계, 공급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어떻죠? 가장 큰 가치.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가장 큰 가치를 주는 가장 큰 가치.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자기가 물건 사고 팔 때는 가장 자기에게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쪽을 갖다 선택한다 하는 이야기가 마케팅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바로 잠재 고객까지도 시장이라고 불러줄 수 있고 실제로 사고 파는 가장 큰 가치를 선택하는 것. 일종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초이스란 말이 되죠. 선택. 바로 큰 가치를 가장 큰 가치를 갖다 선택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마케팅이다. ing를 넣는 걸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케팅이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봤다면 니드와 want. 니드는 필요. 추상적이죠. 완트는 구체적이다 하는 거고 수요는 구매력을 가지고 살 사람을 갖다 수요라고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제품은 바로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갖다 우리는 제품인데 제품은 반드시 소비자가 원하는 쪽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않으면 마케팅 근시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 그러며 실제로 지급한 돈을 가치라 그러는데 효용이 가치보다도 베니핏이 코스트보다 커야 된다. 이건 나중에 자료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효용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느끼는 마지가 반드시 가치보다 클 때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자료를 갖다 구매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구할 때도 효용이 실제 들인 비용보다도 반드시 커야 그 뭡니까 조사는 시장 조사는 계속한다 이거죠. 오히려 이게 반대다 그러면 초이스의 변경이 일어나지. 아 이거 하지 말자. 그만두자.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지가 준 가치보다 효용이 작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될 때는 초이스의 변경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 한 번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베이서, 교차 판매, CRM, 생애 매출 이런 용어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고객, 잠재 고객을 시장이라 그러고 마케팅은 실제 거래에 가장 큰 가치가 큰 놈을 선택하는 걸 갖다 우리는 마케팅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쭉 마케팅까지 이야기가 됐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제 마케팅 관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마케팅 관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 물건을 팔고 살 수 있게끔 소비자가 물건을 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끌어가는 걸 갖다가 마케팅이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첫째는 투입 수준에 대한 매출액의 변화를 갖다가 얘들은 함수 관계로 나타내기가 힘들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가끔 토익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갈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 말이야. 이론 이래요. 뭐 쭉 우리가 광고비를 치면 이렇게 마케팅 활동이 일어나겠지. 투입 수준. 대표적인 게 광고란 말이야. 그럼 매출액이 이렇게 함수로 나타나겠지. 그렇지만 이게 아니다 이거죠. 마치 어떻죠? 이렇게 가만히 어느 순간 가다가 어느 날 더덕. 어느 수준 그대로 가다가 어느 수준 더덕. 계층처럼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함수 관계로 나타내기가 매우 힘든다. 이렇게 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들 토익 시험 볼 때 한 달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죠. 잠정적으로 쭉 가다 나중가가 탁 쭉 가다가 촥.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함수 관계로 나타내기가 힘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점화 수준. 불을 붙여라. 불을 지피는 게 점화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포화 수준이다. 그런 건 뭐가 되죠? 최고 정상에 오를 때를 포화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지펴라, 점화. 그리고 이게 되죠? 최종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오르는 걸 포화 수준이라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점화와 포화라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하자. 점화는 불을 붙여주는 걸 갖다 우리가 점화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최상의 입장을 갖다 포화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런 마케팅 활동은 바로 긴 시간에 걸쳐서 이어진다. 이걸 갖다 시차라고 얘기하고 타임래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래그. 그래서 형성된 시장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쇠퇴 효과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케팅 활동할 때는 불을 지펴라 점화, 최상의 입장에 올라갔다 포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여야 되느냐 그럼 감소하는데 이걸 쇠퇴 효과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알아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항상 이렇게 가다 딱 이렇게 단계로 올라간다 하는 게 마케팅 관리의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광고비를 내가 뭐 이런다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딱딱딱딱 함수 관계가 되지 않고 바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또 올라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얘기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케팅의 유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수요 관리라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수요 관리는 여러분 잘 알지만 마케팅 활동을 갖다 할 때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마케팅의 과제, 관리의 과제 이건 누가 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 마케팅 담당자가 마케팅 관리자가 상황적 역할을 의해하느냐 마케팅 관리자가 상황적 역할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황적 역할. 자,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마케팅 관리자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끌어가게끔 만들었냐 이거지. 그래서 맨 먼저 부정적 수요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어린이들이 치과에 가면 애기들이 막 굉장히 울고 불고 이러죠. 치과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 그러면 어린 유아 같은 경우는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사고의 전환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예를 들어 생에서 젊은 나이에 실수를 해서 전과자다 이런 말이죠. 즉 왜 되느냐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러면 사용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사고를 갖다가 전환하게 해라. 이게 뭐가 되죠? 부정적 수요는 수요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상황적 역할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똑바로 하게끔 병원에 가도 치과에 가도 별로 아프지 않다. 그래서 치과에는 뭐 유치원처럼 뭐가 됩니까? 막 아주 재밌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넣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 수요가 될 때는 사고의 전환을 하게끔 만들어줘라. 이게 뭐냐? 부정적 수요, 전환적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 수요가 없는 걸 갖다 무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자극을 줘라. 자극적 마케팅.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볼 때 반드시 구분과 명칭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고 그러면 바로 누가? 마케팅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되니? 부정적 수요는 사고의 전환을 하게끔 만들어라. 수요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을 때는 자극을 줘라 이거죠.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연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뭐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왜 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걸 어필하는 거.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반응이 없을 때 자극을 줘라.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무수요는 바로 자극적 수요가 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팩스. 보통 가정에서 팩스 같은 건 잘 안 쓰죠. 그러나 팩스기가 유용하다라는 걸 갖다가 자꾸 알려주는 자극을 줘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잠재적 수요. 잠자는 수요를 개발하라. 잠재적 수요를 개발한다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공기 없는 자동차. 공기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니코틴 없는 담배. 또 화장품 냉장고. 실제로 여자분들이 화장품을 냉장고에 넣고 쓰면 훨씬 더 얘들은 신선도를 준다 이거죠. 근데 뭐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또 화장품 냉장고를 따로 가지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어떠냐 그러면 수요가 없지만 앞으로 자꾸 잠자는 수요를 어떠냐 그러면 바로 개발하라 하는 얘기가 바로 대표적인 화장품 냉장고다. 이런 거 하나하나 대표적인 걸 꼭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니코틴 없는 담배, 공해 자동차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수요가 서서히 감퇴하고 있어. 그럴 때는 다시 불을 지펴라. 재마케팅이죠. 감퇴되는 수요는 다시 불을 지펴라. 여기는 우리가 상황. 여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마케팅 담당자의 어떤 행동. 이걸 연결하면서 사례를 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여러분이 기억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퇴된다 그러는 얘기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수요 감퇴. 라디오가 주는데 라디오에 심야의 라디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얼굴 보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자꾸 어디에 되느냐 그럼 마케팅에 불을 지펴라. 그럼 불규칙 수요가 있습니다. 불규칙적 수요는 어떤 거죠? 여름에는 잘 되는데 겨울에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봤을 때 겨울에는 잘 되는데 여름에 수요가 없는 거. 스키장, 예식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많이 되는데 주중에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바로 동시에 다 되게끔 예를 들어서 얘들은 스키장을 여름에는 뭐 음악회를 갖다 연다든가 실용적으로 가게끔 하자.
그래서 잘 될 땐 놔두더라도 안 되는 쪽도 동시에 다 되게. 동시에 되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예식장 같은 경우 주말에는 비싸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예식장비를 받는다면 주중에는 사람들이 별 이용 안 하니까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주중이나 주말,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동시에 진행하자 하는 이야기가 불규칙 수요의 경우는 바로 한쪽 안 되는 쪽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끌어올리자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수요. 예를 들어 100% 수요를 갖다 완전 수요라 그럽니다. 이럴 때는 바로 현상을 유지하자. 현상을 유지하자. 왜 됩니까? 현재 100% 수요를 갖다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럴 때는 현상 유지를 해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지적 마케팅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부정적 수요부터 완전 수요까지. 요까지는 그래도 완전 수요까지는 수요를 갖다 늘리자. 수요를 늘리자. 늘리고 확대하자. 최소한 그래도 마케팅 담당자가 늘리고 확대하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략인 바로 완전 수요까지를 1라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즉 부정적 생각할 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자. 가장 대표적인 게 치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전과자들을 회사에서 채용하는 거. 자, 수요가 없을 때는 자극을 줘라. 예를 들어 우리가 김치, 화장품 냉장고 별로 안 쓰죠? 자극을 줘라. 잠자는 수요를 갖다가 개발하라. 모르고 있는데 자꾸 왜 되느냐 그러면 개발하는 잠자는 수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잠자는 수요가 바로 아까 화장품 냉장고가 되고 무수요는 가정용 팩쓰기 무수요. 그다음 감퇴하는 거는 라디오. 그다음 불규칙 수요는 여름에 잘 때인데 겨울에 안 되는, 겨울에 잘 때인데 여름 안 될 때는 다 되게. 주말이 잘 때인데 주중은 안 되는 거 다 잘 되게. 그다음에 완전 수요는 100% 현상을 갖다 충족할 때는 현상을 유지하자. 요까지는 그래도 수요를 디맨드를 늘리자. 수요를 늘리자는 쪽. 늘리고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초과 수요 이럴 때는 D란 말이 들어갑니다. 마케팅은 이제 판매 활동인데 D는 판매 활동을 줄이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초과 수요 그럴 때 초과 수요는 줄이자. 추석 때 여러분들 넣어야 되죠? 막 그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을 때 좀 퇴보하게끔 딴 쪽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거. 이 디마케팅 전략이다. D는 다운이란 얘기가 되죠. 또 조직행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D라는 말을 갖다 정말 많이 씁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매일 집 앞에 와서 뭐 이성이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정말 만나면 즐겁고 또 계속 만나고 싶고 그러다 나중 결혼까지 가지만 아니 남자는 좋아하는데 여자가 안 좋아해. 그럴 때 얘들 소금 뿌려라 하는 얘기가 디마케팅입니다. 안 사게. 예를 들어 또 어떤 거냐 그러면 뱅크 같은데 여러분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은행 같은데 요즘 가면 이 뱅크에는 돈을 많이 예치하는 사람을 갖다 좋아합니다. 소액 예치자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싫어한다 이거지. 소액 예치자. 이 소액 예치자는 어떠냐 그러면 좀 은행에 안 왔으면 좋겠다. 괜히 은행 와서 뭐 앉아 있고 뭐 TV 보고 할 일 없어가 이래 있으면 귀찮죠. 그리고 쓸데없는 거 뭐 자꾸 뭐 묻고 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소액 예치자를 갖다 줄이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20-80 법칙이죠. 20% 상위 그룹이 80%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 20-80 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대 90이라고 봐야 되겠죠. 10% 대 90%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말이야. 그래서 20% 상위 그룹이 80% 재산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의하여 뭐냐 그러면 은행 같은데 소액 예치자가 못 오게. 그럼 어떻게 되죠? AS를 갖다 아주 나쁘게 해버려. 소액 예치자는. 그럼 수수료를 갖다 굉장히 많이 물게끔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연지의 소액 예치자가 오지 않을 거다 이거지. 그럼 이제 은행 같은 데는 정말 돈을 예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한 1억 정도만 예금하면 지점장이 나와 90도로 올 때마다 VIP 대접합니다. 돈이 참 중요한 거죠. 은행은 돈 예금을 갖다 많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쓸데없이 와서 시간 끌 때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오지 마라, 소금 뿌려라 하는 게 디마케팅. 이거죠. 그래서 너무 많을 때 이때는 이제 반대로 수요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수요를 줄여라.
여기는 수요를 늘려라. 여기까지는 완전 수요까지는 늘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초과 수요가 될 때 2라운드가 돼가 뭐가 되느냐. 여기는 D 줄여라. 그럼 세 번째 가면 뭐가 되느냐. 수요가 일어나면 안 돼. 안 돼. 대항적 마케팅. 마약이 있으면 이거는 한 국가를 패망하게 하죠. 예를 들어 중국이 옛날에 의회됩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될 때 영국에서 의회되죠. 마약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마약이 전부 다 휘말리니까 홍콩을 100년 동안 의회되느냐 그러면 중국이 영국에게 내줬던 이유가 바로 이런 마약 전쟁. 마약은 어느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아줘야 된다 이거죠. 막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수요를 갖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때 흡연이나 마약이나 음란 비디오 철저히 금지시키는 걸 갖다 얘기한단 말이야. 아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어나지 않게끔 처벌을 한다. 이게 불건전 수요. 이거는 일어나면 안 돼. 제로화하자. 수요가 아예 없게끔 하자. 제로화하자. 이게 뭐가 되죠? 불건전 수요의 세 번째 라운드.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줘라.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자극을 줘라. 잠자는 수요를 개발하라. 서로 수요가 줄어드는 걸 갖다 다시 불을 지펴라. 불규칙될 때 다 주말과 주중, 겨울과 여름 다 동시에 일어나게끔 하라. 완전 100%가 될 때는 현상을 유지하게 하라. 요까지만 해도 수요를 늘려라는 1라운드. 그러나 초과 수요가 될 때는 디마케팅. 대표적인 게 은행의 소위 예치자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불건전 수요, 정부에서 강제로라도 법적으로라도 철저히 막아가는 걸 갖다 우리는 불건전 수요라고 얘기하고 금지를 시켜라. 제로화시켜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되는데 수요관리.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요관리 역시 여러분 신경 쓰고 몇 라운드? 3개. 일단 수요를 늘려라. 요까지입니다. 초과 수요가 될 때는 수요를 줄여라. 반대죠. 그다음에 수요가 일어나면 안 돼. 이거 불건전 수요, 흡연, 마약 이런 것들은 일다. 그래서 이 수요 관리는 바로 마케팅 관리 담당자가 상황적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상황이 이겁니다. 역할은 어떻죠? 이쪽에 있는 거. 이걸 갖다 알고 중간에 있는 예시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하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마케팅 관리에 대한 이념이 어떻게 변했죠? 하는 걸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